이 강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키 핵심 강좌입니다. 이 강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자 그런 얘기인데, 항상 복합적 하면은 법경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경기.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가시면 법률적 개념이 되는데,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하면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이다.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을 강조한다 해서 유형적 측면이고, 경제적 측면은 가치와 관련돼 있어서 무형적 개념이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가치니까.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률적 측면은 별도로 약간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 하면은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착물 해줍니다. 그래서 정착물은 이 건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아닌 것들 있죠? 담장, 교량, 지하도, 도로, 터널, 수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이런 것들을 정착물이다, 그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러한 정착물이 하더라도 이 독립성이 있냐 독립성이 없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고, 독립성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러면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걔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고, 걔만 별도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빌리려고. 알겠나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근데 담장만 네가 사갈래 이러진 않겠죠?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로서 존재합니다.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나무들이라든가 나무들의 집단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하게 되면, 그때는 울타리 쳐놓고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는요?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 참고해갖고 정착물 관련 규정에서 이 판잣집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식목,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이게 토지에 달라붙어 있긴 좀 어렵다 해서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뭘로 간주하라고요? 정착물로 간주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이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형광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죠.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이걸 타인에게 팔을 때 매수자의 소유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동산이다 그럴 경우는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을 파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자의 소유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자의 소유, 그러니까 매수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데, 먼저 정착물이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떼어낼 때 물리적 혹은 기능적 손상을 준다면 정착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 혹은 기능적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떼어낼 때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도꼭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수도꼭지 같은 경우 떼어낼 때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지만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혹은 기능적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준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에 해당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설교용으로 만들어 놓은 의자 세트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의도가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이 있다. 그럴 경우는 정착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가스 스토브가 있는데 임대료 올릴 작정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 되는 거고, 그냥 추워서 잠깐 갖다 놓은 거다. 그럴 경우는 그건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가 설치했냐. 그러니까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정착물 맞습니다. 오리지널. 그렇지만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가 된다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예컨대 자, 그 점포를 임차한 자가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다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아까는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협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정착물 쪽 요쪽을 주로 알아봤습니다. 그 광의의 부동산은 뭐냐? 광의는 요거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아니고 이걸 포함시켜서 다른 법률에서 등기 등록의 형식을 갖추면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모조리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광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토지와 정착물뿐만 아니라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등기 등록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보통 이제 자동차 선박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데 얘네들도 때로는 뭐가 된다고요?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요, 중개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저당권 설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포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가볍게 눈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눈도장만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